보이지 않는 창살, 청담동의 화려함 속에 갇힌 30대 청년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우님이 계신 청담동과 저희 센터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웠지만 당시 지우님의 내면 상태로는 직접 방문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비대면 영상통화를 통해 첫 최면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지우님의 방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상담사인 저 역시 20대 초반에 은둔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밝은 불을 켜면 마치 내 자신이 벌거벗겨진 기분이 들어 불을 끄고 숨어있게 되는 그 심정 말입니다. 화면을 켜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그가 겨우 용기를 내어 보여준 모습은 정돈되지 않은 머리칼과 초점, 이른 눈동자로 대변되는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지우님의 아버지는 성공한 부동산 업자로 자수성가하여 늘 아들에게 강인함과 완벽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그 기세에 눌린 어머니는 아들이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우님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모든 선택과 고통을 대신 짊어져 왔습니다. 이 상반된 두 힘 사이에서 지우님은 도전하는 근육도 실패를 견뎌내는 맷집도 키우지 못한 채 30을 넘겼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사소한 업무 지적조차 그에게는 아버지가 휘두르던 서슬 퍼런 꾸짖음처럼 들렸고,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좁은 방 안으로 도망쳐 들어왔던 것입니다. 상담 초반에는 무엇보다 지우님을 판단하지 않는 안전한 장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가 느끼는 거대한 공포의 결을 함께 따라가며 그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우님,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나요? 방 안에 있게 된 것은 살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제 말에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섣부른 격려보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주자 지우님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무의식 탐색을 위해 지우님을 깊은 이완 상태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2년 전 직장을 그만두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님은 상사의 가벼운 질책을 듣던 순간 명치가 돌덩이처럼 굳고 숨이 가빠지던 신체 감각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 감정의 다리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 있던 17살의 지우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무시했고 뒤에서 어머니는 지우님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우님은 자신이 왜 타인의 평가에 취약해졌는지, 왜 숨어버리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 서글픈 패턴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열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우님의 4살 무렵 최초의 기억에 도달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아이를 나약하게 키운다며 고함을 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지우님을 안고 울며 내가 잘해야 엄마가 욕 안 먹어. 제발 엄마 옆에만 있어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우님에게 이 상황은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마를 잃는 것이라는 강력한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지우님을 30년간 괴롭혔던 불안은 사실 4살 아이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눈물겨운 생존 전략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님에게 이 통찰을 부드럽게 전했습니다. 지우님, 이제 알겠네요. 지우님은 엄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해 온 것이었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우님의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고 꽉 막혔던 호흡은 비로소 깊고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회기를 마무리하며 미래 상황을 점검했을 때 지우님은 이전처럼 존재가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점 정도의 찜찜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이 찜찜함조차 소중한 신호임을 알리며 다음 회기를 기약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지우님은 알려드린 대로 감정을 다독이는 연습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반 예상치 못한 저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상 취업 사이트를 보려 하면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또 도망칠 거예요 라며 회의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문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설적이지만 따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우님이 아주 유능해진다면 삶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요? 지우님은 한참 뒤 제가 멀쩡해지면 아버지는 더 몰아붙일 거고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챙겨주지 않겠죠.
그럼 저는 진짜 혼자가 되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병증은 아버지의 공격을 피하는 방패이자 어머니의 관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라는 2차적 이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우님의 내면을 강해지려는 파트와 숨고 싶은 어린 파트로 나누어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지우님은 어린 파트에게 다가가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따뜻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 내면의 통합 과정은 그에게 혼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후 지우님은 밤마다 10분씩 산책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회복해 나갔고 어머니 또한 지우님이 스스로 할 일들을 돌려주며 변화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담은 센터에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지우님의 표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1년 뒤 직장에서 꾸중을 듣는 상황을 그려보았을 때 지우님은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요.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는 제 모습이 보여요. 불편한 감정은 이제 0점이에요. 그는 이제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는 확고한 내적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